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노후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도 종상행을 통해서 새로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데다 주변 집값 영향도 적어서 손에 꼽는 대안으로 한번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심 활성화와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핫한 이슈 분석과 함께 생생한 현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오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수 이사 나오셨나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번호 02077-6357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시시각각 급변해서요. 이슈 분석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챙겨오셨나요? 네, 최근에 그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에 어떤 얼만큼의 또 어떤 특정 계층의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나왔었는데요. 큰 틀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통해서 한 30만 호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 해서 최근에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그린벨트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1번 해동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신혼희망타운에 10만 호를 조기 공급하겠다 해서 수도권에 한 7만 호 정도 그리고 지방 지역에 3만 호 정도를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급하겠다 부분인데 오늘은 2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에서 서울시 내에 있는 유휴지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을 해서 주택을 조금 더 지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1번, 2번이 그나마 좀 유효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번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뉴스들 보시면요. 신혼 특공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실 텐데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현행 부분이 있었고 개선안이 있었으니까요. 개선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비율은 보시면 민영하고 국민 같은 경우에 민영의 비율은 한 10%였었는데 이렇게 더 지금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인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를 신혼부부로 봤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기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7년 이내이고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자녀 이상 해서 태아 포함해서 자녀가 있었어야지만 됐었었는데 앞으로는 신혼부부만 되면 아이가 없어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소득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급 순위는 1순위, 2순위가 있고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제한이 없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인데 9억 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위층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만 신혼부부, 강남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간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금액 제한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21 부동산 대책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있었었는데 그 신혼희망타운에 아마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청약을 하신 분들을 당첨을 매긴 그 가점이 있는데요. 가점 같은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에는 가점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가점표를 보시고 뒤에서 이제 2단계 가점표를 보실 텐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1단계 최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신혼부부가 2년 이내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거나 이렇게 두 부류가 지금 1단계 가점표에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1단계 우선 전체 물량 중에 한 30% 정도를 1단계 가점표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주는 이유는 결혼 장려를 통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3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구 소득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 얼마 동안 거주를 했느냐. 그래서 기간, 거주 기간 그리고 나중에는 입주자 저축에 대한 그 저축 횟수 이 부분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요. 지금 가구 소득이 70% 이하이다.
전체적인 평균의 70% 이하이다라고 하면 3점을 받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다라고 하시면 3점을 받고, 그리고 저축 기간이 지금 24회 이상이다 하면 3점이 받아서 지금 1단계 가점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체 만점은 9점입니다. 그래서 9점에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해당 지역, 보통 당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어떤 일부 지역이다, 경기도에 있는 하남시다라고 하면 미리 하남시에 가셔서 2년 정도 기간을 채우시고 나서 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단계에서 낙첨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신 분들은 2단계 가점표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 요소들을 보시면 자녀 수가 이제 3점 만점에서 3명 이상이면 3점, 그리고 2명, 1명이면 2점, 1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거고요. 무주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면 3점, 2점, 1점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내에서의 거주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이런 거에 따라서 3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저축의 납입 기간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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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에서 총 가점 2단계 가점표는 만점이 12점이니까요. 본인이 아마 상당히 채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몇 점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균들을 잘 살펴보시고 나서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신혼희망타운의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개발이 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신혼 부분들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요건 잘 따져서 틈새 공략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는 현장 전문가가 주목하는 물건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증리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14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8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강서구 등촌동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좋고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사님, 지역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보시면 강서구에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여의도의 기존의 수요들에 더해서 마곡지구, 왼쪽에 보시는 마곡지구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입주율이 아직도 한 20%에서 30%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무한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 지하철 기준으로는요, 지금 현재 물건은 여기에 있고, 위치는 9호선 가양역과는 도보로 한 8분 정도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증미역과는 도보로 6분 정도가 걸려서 더블 역세권인데, 거기에 더해서 서부광역철도라고 해서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보시면 내년 정도에 아마 착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부광역철도 예정역, 강서구청역하고 가양역은 서부광역철도가 지나는 역입니다. 그래서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9호선이 다니지만 환승역으로 변모를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하철이 없었었는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입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길이 공항대로인데요. 공항대로를 타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마곡지구하고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지하철 이용하실 분들은 9호선 증미역이나 가양역을 이용하셔서 마곡지구로 가시든지, 아니면 김포공항 쪽에도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9호선을 타서 우측으로 가시면 여의도라든지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양역, 증미역, 그리고 강서구청역 트리플 역세권의 중간 정도에 있는 물건이 아마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준공업 지역이어서 오피스텔이 올라올 수 있는 용적률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런 장점들도 있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물건지에서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가 않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이내에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옆으로는 지금 대형 유통마트라든지 아니면 CGV 건물들도 높게 올라가는데 올해 말 정도에 전체적으로 다 개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내의 변화도 보시면 좋겠고요. 가양역에서는 가양대교 타시거나 올림픽대로 타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한강변 그리고 9호선, 마곡지구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잘 버물려져 있는 입지이니까 그 부분을 꼭 현장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라는 호재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서구청하고요.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9호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물건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9호선 직미역까지 더하면 이렇게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이 부분이 강점이고 실제로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요. 꼭 현장 답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곡지구 배유소요인데 마곡지구 주변들은 지금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놓은 물건들은 2억 4천대이기 때문에 마곡지구 주변 물건들하고 요거하고 가격적인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호재가 있는데 월드컵 대교하고 두 개 다 공사 중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다 물건지 인근에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들인데요. 도심으로의 진입 그리고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는 상암 DMC로의 진입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점검을 해보시고 현장 임장 활동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삥 에워싸고 있고요. 뭐 관공서라든지 대형마트 근처라 사시기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건물 특징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요. 네,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이 꽤 규모가 있게 올라가고 단지형으로 두 동으로 설계가 되고 있고요. 전체 14층 중에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근에 있는 물건들, 투룸들은 보통 2억 7, 8천인데 2억 4천대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아주 큰 강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골조 공사가 한 10층, 11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 현장에 오시면 모델하우스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강점이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3베이 구조로 잘 빠져져 있고요. 옵션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에어컨이 보통 한 대 거실에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실에 있고 안방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드럼 세탁기,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가격이 좀 저렴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문형 냉장고라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옵션인 것 같은데 눈길이 한번 절로 갑니다. 가격은 메리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곡지구 주변들 아니면 등촌역, 증미역 이런 주변들 투룸들은 다 시세가 지금 2억 7천대, 8천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억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1,8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좀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 후반대로 가능하시니까요. 현장에 지금 꾸며져 있는 모델하우스하고 현장 입지 이런 것들을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다녀왔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수한 곳 찾아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도 기대해 주세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1,0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몇 년마다 돌아오는 전세 계약 시점, 월세 계약 시점에서 어느 정도 공실염려 내려둘 수 없을까? 투자자라면 하면 꼭 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업무 지역이 많은 곳이라 어느 정도 안전지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G밸리라고 해서 금천구의 여러 가지 지역들을 이제 G밸리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1차 산업단지, 2차, 3차 이렇게 해서 전체 한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16만 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입지를 보시면 지금 특히 2차 산업단지하고 1차 산업단지, G밸리의 1단지하고 2단지는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를 신규로 공급을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공사하는 현장들을 많이 보실 만큼 이 지역이 계속해서 젊은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독산역과 상당히 지금 물건질은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이기도 하고 이 지역은 교통호재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철길을 따라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한창 공사 중이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주 좋은 라인이기도 하고 안산에서 출발해서 여의도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독산역이 장기적으로 2020년대 초반이 되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교통호재도 있기도 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라는 교통호재가 있어서요. 강남으로의 진출입이 금천구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호재들을 보시고 현장에 오셔서 해당 지역 내 물건 입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 중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빌리의 임대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16만 명에서 25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고요. 실제로 도표나 금천구청의 사이트나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 중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물건지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정책구역이었던 서부간선도로가 공원화되고 지하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 중에서 지금 보시면 두산길 간 지하차도라고 해서 3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현재 지금 지하차도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지하차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신안산선하고 지하차도하고 만나는 지점 이런 것들을 꼭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호재는 지금 독산동에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물건지하고 아주 가까운데요. 공군부대가 장기적으로 보시면 금천구하고 SH공사에서 지금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대규모로 지식산업센터들하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물건지하고 아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역과 금천구청 사이가 아마도 메인 지역이 금천구에서는 중앙동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런 변화들을 좀 미리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쥐밸리에서 투자의 힌트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제 건물에 대한 힌트도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한 말 정도에는 준공 예정이고요. 7층 중에 5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기도 하고 방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이고요. 실제 평수가 약 한 14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룸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단지형으로 2동으로 지어져 있으니까요. 주차가 편한지 이런 것들 꼭 실물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풀옵션 갖춰져 있었죠? 가격 정보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면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는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약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신 물건이고 아마 금액대를 보시면 2억 2,500에 보증금 3천에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금천구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의 물건을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은 02-2077-6357번 연락 주셔서 해결해 보시고요. 전화 주시기 전에 유의점까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기존의 건축이 잘 지어져 있는지하고 나중에 임대가 잘 나갈지 이 두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 오셔서 샘플하우스는 직접 해당 물건에 있는 샘플하우스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근의 전세 시세라든지 월세 시세가 2년 전, 1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 두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할 준비 작업, 현장 답사 필수인 거 아시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광수 이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조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